챕터 7. 자, 안질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눈꺼풀 질환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근 페이지 153쪽입니다. 153쪽.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깥다리끼. 우리가 다리끼 하면 보통 이 바깥다리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다리끼. 이렇게 골 맞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나중에 되면 이제 변홍이 됩니다, 그죠? 이제 고름이 나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속다리끼는 보시다시피 안쪽 결막 부분에 이렇게 노랗게 농양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속다리끼. 그 다음에, 요게 콩다리끼라는 건데요. 콩다리끼는 이렇게 눈꺼풀의 위나 아래에 보통 이렇게 빨갛게, 지금 빨간데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사실은. 비지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성, 무균수, 유가족 염증이다, 뭐 이래한데, 혹처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한 2, 3년 흐르면 이렇게 비지밥이 전부 다 흡수가 되는데, 보기 싫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 쓰이지. 안에 비지밥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책부터, 그 다음에 책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53쪽 1번 다리끼. 자, 바깥다리끼 원인균 포도알균 줄치시고, 눈꺼풀샘인 짜이스샘과 몰샘 줄치시고. 짜이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방샘이죠. 몰샘은 땀샘입니다. 오른쪽에 급성 한온성 염증 줄치고. 자, 초기에는 발적 소양감 줄치고. 발적은 빨갛게 된다, 소양감은 가렵다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종창, 공긴다 이거죠, 그죠? 한마디로 고름이 찬다. 그 동통, 약간 아프고. 그 다음에 4, 5일은 통증이 감소하면 농량이 형성되다, 고름이 배출된다. 농량 형성, 오른쪽 고름 배출. 자, 여기 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눈썹 뿔을 감는데요, 다발성 경향이 있고 재발이 쉽더라. 그래서 재발, 여기 줄치시고. 보통 배농 후에는 저절로 낫고, 더운 찜질 줄치시고. 이게 냉찜질이냐 더운 찜질,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면 좀 더 빨리 치료된다. 그 다음에 눈꺼풀대가 나란히 절개하여 배농시킨다. 자, 눈꺼풀대가 나란히 절개 줄치고, 오른쪽 배농 동그라미 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포도알균, 그 밑에 속다리끼의 원인균도 포도알균이거든요. 같은 포도알균입니다. 속다리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속다리끼, 그 오른쪽에 포도알균, 그것도 줄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병변 부위는 마이봄샘이죠, 그죠? 자, 위에 거는 짜이샘이고, 몰샘. 여러분들이, 자, 그림을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뭐, 어떤 식물, 뭐, 이파리 비스무리하게 맨드람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뭐냐, 바로 이제 메이보미안 글랜드입니다. 다시 봐서 마이봄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래 눈꺼풀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물의 지방층을 이루는 지방이 분비된다 이거죠, 기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앞에 나왔는 그림인데, 요거를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가져왔습니다. 요 보시면은, 요 짜이스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봄샘이 있습니다. 메이봄샘은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로 이제 기름이 배출이 됩니다. 짜이샘은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속눈썹이 들어있는 모낭입니다. 이 모낭. 요 모낭과 짜이샘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아까 책에서 뭐라 했습니까? 바깥다리끼는 어디서 생긴다? 짜이샘과 몰샘이 생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까? 눈썹 뽑으면 된다. 다르게 했을 때 눈썹 뽑으면 된다 했죠, 그죠? 바로 이제 속눈썹이 들어있는 모낭이 짜이스샘이 바로 모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틀을 뽑으면은 요 구멍이 뚫리면서 고름이 배출되면서 이제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같이 이해를 하시고, 즉 짜이샘은 모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낭과 연결되어 있더라.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그 전에 참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다리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절개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바깥다리끼 같은 경우에는 요 짜세 모난 거니까 이걸 뽑으면 되고 이거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수직으로 이렇게 절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다리끼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마이봄센, 바로 마이봄센 여기가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봄샘은 수직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랐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메이보미안 글랜드를 전부 다 잘라 가지고 지방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 부분에 여기에 다리끼가 생겼다 이러면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절개를 한다, 그죠? 그래서 수직 절개한다는 거. 그래서 메이봄순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바로 수직 절개를 해가 치료한다는 거. 그것이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책에 돌아서 보면은 속다리끼, 포도알균, 병변부분 마이봄샘 했습니다. 급성 한호선이 좀 같은 말이고, 자, 눈꺼풀 판 결막의 노란 농양, 그거 줄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겉다리끼 동일하지만 마이봄샘의 절개를 방지하기 위해, 자, 마지막 줄에 눈꺼풀대 직각 방향으로 절개 줄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콩다리끼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뭐 콩처럼 생겼다 해서 콩다리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마이봄샘입니다. 마이봄샘이 막혀서 생기는, 그래서 마이봄샘 줄치시고 오른쪽에 무균성, 만성, 지방 유가적 염증, 지방이 들어있는 혹처럼 균이 없다 이 말이죠. 균도 없는데 볼루티노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부에 뭐냐, 샘 분비와 개사 조직이 섞인 지방 물질이 들어있다. 샘 분비물부터 지방 물질까지 갈로 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비지밥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54쪽. 눈꺼풀대 피부 밑에 파달 크기 단단한 결질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이야기인데, 발 앞에 갈로 치세요. 갈로 열고 발적이나 통증과 같은 염증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그 다음에 보통 환자가 자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까지 갈로 닫으시면 됩니다. 악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자가지 못하는 그 어떤 안질환 있다 하면 바로 콩다리끼다 이거죠, 그죠?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봄샘에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속다리끼와 마찬가지로 결막면을 그 마지막 줄에 줄쳐야 되겠죠. 눈꺼풀 태와 직각으로 절개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콩다리끼 같은 경우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예전에는 바깥다리끼, 속다리끼 나오다가 요즘에는 콩다리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 좀 막 섞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이봄샘 기능 부전이 있습니다. 페이지 154쪽. 마이봄샘의 기능이 불완전, 자, 그 줄치세요. 마이봄샘 기능이 불완전 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중년기 줄치고, 이후에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 대부분은 눈꺼풀염이나 결막염. 자, 눈꺼풀염 결막염 고 줄치시고, 그거 하고 바로 밑에 안건조증 갈로 해놓으세요. 그거를 안건조증 그거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 놓으세요. 눈꺼풀염의 결막염에서 안건조증을 하살표 해 놓으시면 되겠네. 자, 눈꺼풀염의 결막염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눈물의 지방층의 결핍으로 이게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지, 그죠? 눈꺼풀의 염증이나 결막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짜이스샘이나 메이보미안 글랜드, 즉 마이봄선에 의해서 입구를 막게 됩니다. 입구를 막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지방이 분비가 줄어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지방층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층의 결핍으로 인해서 안건조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지금 콘택트 렌즈의 시간에서도 안건조증의 원인으로서 눈꺼풀염, 결막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눈꺼풀염이나 결막염이 생기면 안건조증이 생기더라. 그 원인은 뭐다? 짜이스샘과 마이봄샘에서 지방이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눈꺼풀대 외측 눈구숙 부위에 백색 비누 거품 같은 무균성 분비물, 자, 백색의 비누 같은 무균성 분비물, 그거를 줄치 놓으세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기능이 불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진한 아주 뭐 고름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비누 거품 같은 요런 것들이 자고 나면은 비듬처럼, 그래서 눈썹에 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균이 없으니까 고름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비누 같은 무균성 분비물이 나타난다. 이게 주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항상 결막이 충혈되어 있다. 그래서 결막 충혈, 그렇게 줄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말보생 기능 부전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중년기 이후 장년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나타나 가지고 안과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안과에 가면은 바로 이제 메이보미안 글랜드를 청소, 그러니까 세척해주는 약을 줘요. 그 약 주고 이제 안구에 처음에는 이제 항균제를 주겠죠. 눈에 넣는 약. 고르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산실 요즘에 많이 요게 마이범샘 기능 부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마이범샘에 염증이 생기니까 요것도 요즘 많이 환자들이 발생하는 거 봐가지고 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몇 년간 이제 땀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환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